제가 졸업도 조금 늦게 한 편이고 제 공모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뭐 공모전이라 하면 그럼 취업 준비하고 계신 거죠?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겠죠. 네네. 네네. 근데 요즘에 뭐 스스로를 좀 자책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좀 제일 걱정하시는 건 뭐가 또 있을까요? 일단은 수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자꾸 부모님한테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요즘에 이거 청년들이 많이 느끼는 공통적인 고민이에요. 그렇죠. 이것 때문에 우울감 있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.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세요. 그렇게 힘드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,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,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. 나는 왜 이것밖에 하고 있지 못할까?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? 라면서 평가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몫이거든요.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냥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미래는 바꿀 수 없죠. 보통 우울증일 때는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.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진짜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. 그냥 지금 하실 수 있는 걸 집중하시는 거예요. 저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서 강연을 하는데 아침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. 하다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?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생각한 내용이라도 한 번 더 좀 떠올려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부터라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이 뒤에 정말로 있을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. 내가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거지. 라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거든요. 앞으로도 좀 힘든 일,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해답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 때문에 당장 지금 현실에서 불행해지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. 사실. 이 치료법에 대한 또 명칭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?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 중에 인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. 우울증 환자분들은 더더욱 인지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인지 왜곡이라는 건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이 좀 찌그러져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사실 누구나 그렇죠. 모든 상황을 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일정 부분의 인지 왜곡이 있고요. 그런데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를 입었거나 아니면 지금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인지 왜곡이 더 심하세요. 내 스스로에 대해서, 과거에 대해서,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큰 겁니다. 그런 생각에 한번 휩싸이다 보면 혼자서 또 빠져나오기는 힘들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들을 주변한테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을 좀 치우쳐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도 있거든요. 언제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시거나 얘기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냥 그날 있었던 일, 어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그냥 솔직하게 쭉 써보시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를 알고 지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해서 그냥 속으로 꽁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좀 하고 본인의 고민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좀 풀어라라는 말씀이네요. 힘든 게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얘기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푸는 게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. 임금님기는 당나귀기. 가서 크게 외친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씻었잖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친한 벗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.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거죠. 사실은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받을 때도 보면 내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막 하니까
거기서 그러면서 풀리는 풀려요. 경우도 있는 거죠. 네.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신과 의사는 뭐다라고 하면 대나무숲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네. 얘기한 게 어디에도 흘러나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제공해 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 거죠. 그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런 데 가면 소파에 이렇게 편히 눕게 한 다음에 맞아요. 거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. 네, 그거 그쵸. 들어주잖아요. 네. 예. 또 지금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그 무슨 질문이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네요. 궁금한 게 있으면. 이제 주변 보면은 주로 이제 뭐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뭐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좀 더 우울증이 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해서요. 예.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뭐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네. 네, 그런 게 없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책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똑같은 상황이라도 상처를 더 받는 거죠. 네,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결국 해소가 안 돼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. 네, 그래서 적절한 또 자기 합리화, 남 탓을 해라. 네.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네. 남 탓을 해라. 네, 적절히 하시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. 네. 네, 다 내 탓하면 더 힘듭니다. 그럼. 아, 그럼요. 위축되고 막. 네. 남 탓 좀 하세요.